대치동 입시 코디네이터 전정일입니다. 중3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젠 실질적으로 예비고1입니다. 대입의 결정적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기간인 기말고사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까지 4개월 정도가 참 붕 뜨게 됩니다. 이때 집에서 게임하고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흔히 보이는, 중학교 때 잘했지만 고등학교 가서 폭삭 망한 학생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말고사와 고등학교 입학 사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겨울방학부터 개학 사이 12월 말부터 3월 1일까지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총 60일이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이후부터 겨울방학 시작까지 30일이 있습니다. 기말고사와 겨울방학 사이 이 30일을 알차게 보내야 성적 역전의 기회인 겨울방학을 50%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생각해 보시면 겨울방학 동안만 열심히 한 학생과 기말고사 직후부터 열심히 한 학생이 경쟁했을 때 이기는 학생은 누구일까요? 이기는 사람은 당연히 기말고사 직후부터 잘 준비한 학생이겠죠. 그리고 어머님들, 중학교 때는 경쟁이 없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모두 경쟁입니다. 옆에 같이 참여하신 분도 사실은 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 전이 역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입시계에서는요, 이 겨울방학 전을 프리윈터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리윈터 시즌이 특히 중3 예비 고1 학생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결정적인 이 예비 고1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고등학교 공부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학부모님께서 선행으로 오해하시는데요. 물론 선행도 중요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적어도 수학상에 대한 학습은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깔끔하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한 경험이 일단 있어야 하고요. 고등학교 내신 공부 방법에 대한 학습이 또 있어야 하고요.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공부 체력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를 고등학교 들어가시기 전에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은 실제 실력이나 머리가 1등급, 2등급이어도 삐끗하고 실수하면서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음 삐끗하는 게 참 무서운 이유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시행착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직 아이들이니까 실수하면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현행 교육과정상 실수를 하면 갈 수 있는 대학 레벨이 떨어집니다. 실제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학생 중 한 명은 고2 때 정말 너무너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성적보다 훨씬 낮은 곳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 아이가 저를 만나기 전인 1학년 때 내신을 삐끗했던 겁니다. 고1 때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와 함께 고2부터는 내신 1등급 라인으로 올라갔지만 고1 때 망친 내신은 3년 동안 그 친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서요. 들어가자마자 잘 해야 합니다. 제 역할은 어머님들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아이들을 기말고사 이후부터 공부를 시키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량을 늘려야 합니다. 중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량과 고등학교의 필수 공부량은 완전 다릅니다. 약간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정교권에 들기 위해 필요한 주간 자습량입니다. 중학생들은 한 주에 11시간 정도만 꾸준하게 자습하면 정교권에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 그러면 턱도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에서 정교권에 들기 위해서는 한 주에 적어도 45시간은 자습을 해야 합니다.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은 왜 떨어지는 거죠? 중학교 때만큼의 4배만큼 해야 성적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공부량 자체가 크게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요. 혼자 무작정 공부량을 올리면 공부량을 올려도 성적이 안 오릅니다. 왜 그러냐? 성적은 이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공식은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이가 책상 한켠에 이 공식만 항상 적어두면 무조건 성적 오른다고 자신합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냐? 성적은 공부 시간 곱하기 공부 효율이다. 이게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성적이 G 공부 시간이 T 공부 효율이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적을 올리고 싶다 하면 공부 시간 T를 2T로 하거나 공부 효율 2를 2배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부 시간을 방학이니까 늘려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시간이 2T로 증가하면 공부 효율이 2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적은 똑같이 쥐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공부 효율이 반토막이 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지루하니까 슬슬 엉덩이가 가렵고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7시간을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보고 강의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빡센 테스트를 매일매일 통과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두 분의 자녀를 1대1로 관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누구였냐라고 하면요. 한 분은 지금 대치동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잘 보내고 있는 입시 선생님, 강사, 의대 1타죠. 의대 1타 강사 자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치동이긴 한데 입시 컨설턴트세요. 저보다도 경력이 높으세요. 한 35년 정도 입시 컨설팅을 하신 분인데요. 대입 입시 컨설팅 선생님의 자녀분이었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입시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대치동에서도 인강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려면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하고요. 강의를 들어도 아이가 잘 들었는지 체크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장점들은 취하고 취약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아이를 대상으로 어떤 작업을 했냐고 하면 아이한테 인강을 학습시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하나씩 체크를 하고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런 걸 저는 보통 학습 이력 점검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과정만 해봐도 얘가 이 정도의 시간을 쓰게 되면 이 정도의 역량을 갖다가 한 학기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인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1년 정도 성적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을 해보니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득이 되고 효율이 좋아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 바로 이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수정하고 수정하며 발전시켰고 지금의 거꾸로 윈터스쿨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보고 강의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빡센 테스트를 매일매일 통과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하루 이틀 가는 게 전부고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잘 들어보시고 저희 관리를 안 받으셔도 됩니다. 집에서 아이가 직접 이 시스템으로 공부해도 좋습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이 시스템으로 무조건 성적 오릅니다. 그럼 이제 실제 학생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봅니다. 강의를 볼 때는 그저 강의를 시청하지 않고 머리를 계속 굴리면서 왜 저 강사는 저렇게 설명할까? 나라면 저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면서 강의를 봅니다. 이렇게 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강의를 시청할 때 활성화되지 않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고요. 학습 효율이 비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단계 강의 노트를 작성합니다. 강의 노트는 학생이 강의를 보면서 작성하는 간단한 노트인데요. 이 노트에는 강의의 내용, 강의의 프레임, 강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들어갑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강의를 베껴 쓰는 것 아니고요. 학생이 직접 강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본인이 했는지 적습니다. 그럼 이 강의 노트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하고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강의 노트는 그 다음 단계에서 아이가 직접 강의를 촬영할 때 사용됩니다.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는 학생이 직접 강의를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시청한 강의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설명하는데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개념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설명하는 영상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역의 이 원소는 두 개의 원소에 가면 안 되고 무조건 몇 개? 한 개, 한 개만 돼야 된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선택했고, 즉 정의역이라는 학생이 한 명씩 선택했고 한 명도 양다리 안 하면은 그것을 보고 함수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의 것이 대응인 것이고 그 대응 중에서 이 두 조건을 활용하는 것을 두 조건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이 촬영한 영상은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잘 설명했는지 보고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잘 한 점과 못한 점을 카톡으로 전달드리고요. 잘 설명한 영상은 합격, 설명이 부족한 영상은 재촬영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은 학부모님께 공유해드리고요. 정말 아이가 통과할 때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보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피드백을 받고 테스트를 받는 이 시스템,
제가 정말 많은 입시 코디네이터들을 만나봤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자녀를 이 시스템을 신뢰하고 맡기십니다. 이 시스템으로 설명하며 공부한 아이들이 성적이 오르는 이유는 정말 명확합니다. 아까 성적 공식 기억나시나요? 성적은 공부 시간 곱하기 공부 효율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공부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무조건 오릅니다. 왜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이 좋냐 하면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전에 이 피라미드를 보신 분 있으신가요?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는 어떤 공부 방식이 효율적인지 인지과학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가장 효율이 안 좋은 것이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글을 읽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방식이죠. 가장 학습 효율성이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사용하는 설명하기는 학습 효율이 어떻죠? 공부 효율이 9배나 더 좋습니다. 그럼 왜 설명하는 것이 학습 효율이 좋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가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메타인지가 요즘 되게 핫한 단어라서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요. 아닌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지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삼각함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삼각함수에 대해서 어떤 점에 부족한지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마치 IQ처럼 타고 태어나는 하나의 지능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IQ가 학생의 점수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IQ가 학교 시험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20%이고 메타인지가 미치는 영향력은 40%입니다. 성적의 메타인지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것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메타인지를 학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메타인지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메타인지가 없어도 메타인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인지란 것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 그것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입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가 없겠죠. 스스로가 자신을 설명이라는 냉정한 기준으로 밀어붙이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설명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메타인지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 또 하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말로 하거나 글로 명문화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 언어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생각은 머릿속에서 떠다니는 구름 같은 입자입니다. 이 머릿속 생각은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서술어도 없습니다. 문장 구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문화되지 않은 생각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생각을 말로 하거나 글로 명문화하는 순간 그 생각은 문장 구조를 띠게 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완전한 형태의 명료한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듯 설명하는 것은 그 어떤 공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생들이 강의를 보고 직접 설명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공부 효율을 올리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부하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기로는 혼자서 앉아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주구장창 문제를 푸는 것은 마치 글이 빽빽한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강의를 보고 강의를 직접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고 공부하는 과정은 마치 학습 만화를 보는 것처럼 재밌었고 시간이 금방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테스트가 빡셉니다. 어머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성적 잘 올리는 학원들은 학원쌤들의 강의력이 좋아서가 아니죠. 학생들이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약간은 푸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 항상 느끼지만 테스트를 안 하고 아이들을 푸시를 약간이라도 안 하면은 애들은 최대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테스트를 통해서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만들고 푸시를 합니다. 그것이 성적을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출석을 하면 이런 온라인 스터디룸으로 보내집니다. 카메라로 아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조교들이 감시하고요. 아이가 딴짓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 바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하루 공부가 마무리되면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한 모습을 영상으로 그대로 담아 학부모님께 보내드립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테스트를 보고 싶다 혹은 질문이 있다 하면 바로 언제든지 스카이정요 1등 출신 조교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2023 예비고1 대상 프리윈터스쿨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는 문학과 비문학이 따로 진행되고요. 문학은 전설적인 강의죠. 윤혜정의 나비 효과를 들을 예정입니다. 문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문학 개념어가 탄탄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이 문학 개념어를 강의를 듣고 직접 설명하며 탄탄하게 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제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글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수능 국어 만점 선배들과 작성한 글들입니다. 모든 노하우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글들을 하나씩 읽고 학생은 직접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영상을 촬영합니다.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정말 개념의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심화 문제를 풀고 싶어도 이 깊이 있는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잡고 학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최고,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승재 선생님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리스쿨에서는 총 50시간 과정의 고1 1학기 수학 과정을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매일 영어 단어를 30개 암기하고 매일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정해진 시간에 영어 듣기 능력 시험을 봅니다. 이 점수 또한 학생들의 평균과 함께 학부모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학부모님 카톡으로 매일 전달되는 게 참 많죠?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5시간 공부 영상, 학생이 촬영한 국어 개념 영상, 학생이 직접 설명하는 수학 강의 영상 2개, 데일리 영어 시험 결과,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 점수, 총 4개의 영상과 2개의 점수가 공유됩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저희 입시의 기세가 유일합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시스템도 물론 한 몫을 했지만 저희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이 아이를 변화시켜보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아이들을 진짜 관리하고 교육시켜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바꿔보고 될 때까지 불러가지고 끝까지 하는 그 진정성을 어머님께 보여드리자 하는 마음.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변화됐으면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첫 번째 모집 단위는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신청하시면 두 번째 모집 단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의 기세 소속 입시 코디네이터 전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